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진주보금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올 한 해 경남의 현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농업과 농촌의 현안들을 취재했습니다. 3.15 의거 부마 민주항쟁 발상지인 창원시에 오는 2024년 민주주의 전당이 들어섭니다. 네, 성탄절 아침 조금이나마 훈훈한 소식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 같은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됐는데요. 신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하얀 쌀밥과 뜨거운 미역국, 맛깔나는 반찬까지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박하지만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는 한 기업이 이웃의 소외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무료 점심입니다. 혼자 집에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어르신들에겐 이웃과 어울리며 먹는 한 끼는 보약보다 더 든든합니다. 집에서 주사님 김치하고 나물하고 국하고 이래가 밥 먹죠. 더 맛있네요. 잘 넘어가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정해진 사무실 없이 이동하며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문을 열어 연말연시 따뜻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공간으로 간단한 차를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노동자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마련돼서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돼서 대기하는 동안 너무 고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온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공간.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배려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보금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이 적발돼 건강보험 요영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보금병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자를 돌려보내느라 분주합니다. 입원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환자 100여 명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재나 의료보호 환자 10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가시고 어제도 가시고. 많이 나가셨나요, 다른 환자? 네, 많이 나가고 홀름했답니까. 보금병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 때 15개월간 건강보험급여 1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과징금 4억여 원을 제때 내지 않아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환자들만 불편을 겪게 된 겁니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면서 사용했던 재료와 약품과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인정이 좀 안 되어져서 이제 부당함을 저희가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던 거죠. 지난 2015년 이후 과징금 납부 대신 건강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업무 정지를 선택한 의료기관이 10여 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성탄절인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6도가량 높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3도,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건조특보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는 내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북서 내륙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의 공기질 탁한 가운데 경남 지역의 공기질은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4도, 함안 영하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5도, 김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6도, 산청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산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 모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올 한 해 경남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농업과 농촌의 현안들을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제2의 전국 동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지만 깜깜이 선거는 반복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 탓입니다. 정책을 할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토론회나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뭐 연설이나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돈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위탁선거법의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풍년의 역설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의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 격리라는 뒤늦은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풍작이면 시장 논리에 맡기고 흉작되는 수입하는 오랜 농업 정책의 전환이 시급함을 양파 마늘 파동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생산 면적 조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가격 문제까지 협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링링, 타파, 미탁, 올 가을 내습했던 태풍입니다. 수학기 2탄 태풍으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는 컸습니다. 다시 모종을 사와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그게 수입이 목격이 날락하면은 뭐 한 6년, 7년 그러니까 그 동안은 수입이 없다고 봐요. 기후 변화로 강한 가을 태풍은 잦아지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명목상 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어령과 합천구 노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의 주민 발의 운동도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산청군과 경상남도에는 이미 조례안이 제출돼 제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명부가 제출됨으로써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올해 농촌의 큰 화두는 소멸이었습니다. 도내 읍면동의 64%가 소멸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빠르게 느는 현실. 2019년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농촌 소멸의 배경에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농업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3.15 일거 부마 민주항쟁 발상지인 창원시에 오는 2024년 민주주의 전당이 들어섭니다. 창원시는 어제 전당 건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현재 친수공간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마산항 서항지구 내 김주열 열사 인양지 인근 9,000제곱미터에 더해 전시실과 민주도서관 등을 갖춘 전당 건물을 지상 4층 규모로 짓고 야외에는 추모 공간과 민주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하수도 확충을 위해 내년에 2,1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813억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323억 원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26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노후화로 개선이 급한 진주 지역 하수관 교체 보수와 통영, 거제 등 FDA 지정 해역과 양식장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화장실 사용 보고 문제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됐던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조사 권한과 조치 권한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친인척과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CT 촬영을 해주고 고위험 약품인 조영제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상대병원 CT 검사실 관계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 없이 임의로 의료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A씨는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주관하는 2019년 해외 수주 연계 항공부품 산업 공정기술 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돼 올해부터 5년 동안 2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형 민항기의 준할기에 들어가는 복합체 모듈을 더욱 간단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 7월까지 국비 5억 원 등 모두 11억 원을 투입하며 앞으로 도와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기업과 민간 활용도 가능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전재석 사천시 의원은 제238회 사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사천의 동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이 거의 없으며 특히 버룡동과 향촌동의 주민들이 신축 아파트로 이전해 상권마저 무너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도근 사천시장은 추진 중인 송포 일반산업단지는 항공 관련 기업 이전으로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호복포항 개발 사업과 대방구랑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주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청 노조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인재아동 양성을 위한 인재개발비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탁금은 지난 17일 경상남도가 2019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상금입니다. 한편 도와 노조는 올 상반기에도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어린이 약상자 만들기 행사를 여는 등 해마다 사회봉사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